매킨토시 시리즈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개발 판매하면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애플은 1976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고 최초의 키보드와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애플 1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애플2의 컴퓨터 판매를 하게 되었고 공전의 히트가 되어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게 됩니다. 79년도에 주식 상장을 해서 억만장자가 됐고요. 1984년도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춘 매킨토시 컴퓨터 맥을 출시하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요, 예전에 대부분 파란색 바탕의 도스 운영 체제를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키보드로 어떤 명령어를 쓰면 컴퓨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 GUI를 갖춘 게 되면서 그 화면에 아이콘 형태,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은 클릭을 하게 됐을 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사용하고요. 하지만 높은 가격과 애플리케이션 부족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1985년도에 스티븐 잡스가 퇴출이 되고요. 1993년도에 세계 최초 PDA인 뉴턴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10여 년 만에 이제 97년도에 스티븐 잡스가 복귀하면서 생산 라인을 재정비하고요.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90년 중반은 개인용 컴퓨터가 인터넷 대중화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이 전환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결합된 거죠. 이제 그 흐름을 보시면 1990년대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IBM,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이 컴퓨터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주요 영역이 IBM은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콘텐츠로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애플은 이런 흐름을 감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를 출시하면서 인터넷 시대에 대응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결합체라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하드웨어,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아이튠즈, 맥OS, iOS 등이 있죠. 콘텐츠는 지금 이제 애플이 서서히 지금 주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뉴스, 영상, 게임 등 콘텐츠 부분들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역사로 돌아갈게요. 1998년에 아이맥을 출시합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이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셔도 되게 세련된 디자인으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99년도에 현재의 맥북인 아이북을 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을 출시하면서 대성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아이팟과 기존의 MP3 플레이어의 차이점을 보시면 기존의 MP3 플레이어는 플래시 메모리에 음악 파일을 저장을 해서 많은 음악들을 저장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아이팟은 하드디스크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음악 파일을 저장을 하고 보시다시피 미려한 디자인과 직관적인 조작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CD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음악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를 했어야 하는데 아이팟은 아이튠즈라는 스토어를 이용을 해서 그 콘텐츠를 유료화하여 가지고 질이나 양면에서 타 제품을 압도합니다. 이 아이팟과 아이튠즈의 결합으로 뮤직 스토어에서 한 곡당 이렇게 0.99달러를 판매하면서 유료화를 만든 거죠. 네, 성공을 합니다. 이거는 애플이 이제 기업을 키우면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계속 이제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2007년도에 매킨토시와 뉴턴, 그리고 아이팟에서 얻은 애플 노하우가 집결된 아이폰을 출시합니다.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스마트 시장을 선도하게 되죠.
아이팟으로 이미 방대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아이튠즈 스토어를 그대로 아이폰에서 활용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애플 앱스토어가 가세해서 콘텐츠에서 이제 훌륭하게 이제 월등히 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때 애플 TV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소비자용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2010년도에 아이패드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아이클라우드를 제공하게 되고, 이때 스티브 잡스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팀 쿡이 애플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2014년도에 애플 워치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가정용 인공지능 스피커 홈팟을 공개하는데, 타 제품과의 차별점은 음악에 좀 더 치중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스티브 잡스는 1960년도 히피 문화의 자유분방함 속에 자라난 잡스의 자유로움과 상상력의 힘을 기술과 디자인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충실성을 바탕으로 최고주의를 고집하고요. 그러한 그의 기질로 문화와 기술, 디자인을 높은 수준에서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포디즘 시대가 아니라 개인주의와 자기 전쟁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개성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마케팅을 수행합니다. 잡스의 애플 제품은 항상 최고란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사용하는 대중들은 자기만의 개성을 최고의 제품과 결합할 줄 아는 애플 이용자라는 틀로 끌어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지만 애플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고급, 세련된, 전문적이다, 기술적이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그 물건을 삼으로써 그런 가치들을 같이 이제 갖고 가게 되는 것들을 이제 마케팅에 적절히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아이팟에서 쓴 앱 아이튠즈를 얘기 드렸잖아요. 이 처음에 아이튠즈가 소프트웨어가 출시됐을 때는 새로운 CD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나왔습니다. CD를 자르고 섞고 구워내고 이렇게 열림과 나눔의 소프트웨어였는데, 이후에 애플은 아이튠즈를 디지털 파일을 유료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닫힌 체계의 도구가 되었고, 애플은 디지털 콘텐츠 상업화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애플은 광고 수입이 아니고 이렇게 콘텐츠 판매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창출한 매우 드문 사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서 상업화의 돌파구를 연 애플은 강력한 이윤 동기 때문에 이러한 폐쇄적인 독점 체계를 원하고, 그러한 이윤 동기를 실현할 새로운 기술 혁신을 부단히 추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지요.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만의 운영 체제가 확보가 되어 있고, 혁신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면서 수많은 애플팬을 거느리고 있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폐쇄적인 애플식 닫힌 체계가 놓여 있다는 거죠. 상호 호환성과 상호 연결성이라는 인터넷 토대에서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열림과 나눔 문화를 위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좀 비교해 드려볼게요. 이거 외에도 스마트폰 운영 체계는 다른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두 개를 이 iOS랑 안드로이드를 많이 씀으로 해서 요거 범주 안에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iOS는 운영 체제 자체를 애플이 만들었고, 스마트폰도 애플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만든 기기에 쓰기 때문에 폐쇄적일 수밖에 없죠. 다른 제조하는 핸드폰에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아니니까요.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운영체제를 만들었고 스마트폰 제조사는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면 어느 제조업체든 안드로이드 기반의 핸드폰을 만들 수 있죠. 갤럭시나 G 시리즈 모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리눅스라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iOS는 폐쇄적이고 안드로이드는 개방적입니다.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애플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죠. 그리고 애플이 만든 기기에 쓰기 때문에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잘 이제 조화롭게 잘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드로이드는 개방성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제조사든지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전기 가전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TV에도 이제 이식이 가능하고 포맷 변환도 아주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또 다른 뭐 단점이 있다면 iOS는 PC와 연결해서 파일을 주고받을 때 전용 프로그램인 아이튠즈를 꼭 거쳐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쓸 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불편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스마트폰 운영 체제보다는 번거롭고 뭐 변환 작업도 별도로 해야 돼서 좀 호환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단점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개방적이니만큼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대신 안드로이드는 이런 아이튠즈라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 USB를 연결해서 파일을 이동할 수 있고 대부분 별도의 인코딩이 필요가 없어서 자유롭게 동영상이든 mp3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얘기 드리자면 애플도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자 도구를 공개해서 누구나 만들 수가 있는데 애플은 사전 심사가 좀 까다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앱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와 반면에 구글은 조금 여기보다는 유연하게 이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이제 애플에서 만든 앱이 좀 더 이제 완성도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그러니까 iOS를 바탕으로 한 이런 앱스토어는 IT 업계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모바일 시장을 재편했죠. 이것은 이제 무한한 컨텐츠 시장인 거죠. 누구나 만들어서 여기에 올리면 이 기기에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튠즈와 또 다른 컨텐츠 시장을 그 많은 이제 돈이 되는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태계가 지금 여기에 iOS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랑 유사하게 구글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라는 앱이 있지요. 여기까지가 iOS와 안드로이드에 대한 간단한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비교하실 만한 차이점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전파적인 내용들을 서치를 통해서 이제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이 이제 애플과 iOS, 뭐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아마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작성한 이제 내용은 제가 따로 기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참고한 내용들이 이렇게 URL을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같이 이제 문서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